안녕하세요. 저는 유기견 없는 도시 소속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고이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패티켓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패티켓은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인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반려견주분들께서 지켜주셔야 할 패티켓과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 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패티켓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패티켓과 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강아지들이 응아싸고 쉬아싸고 그냥 거름이 되니까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과태료 벌금이 나옵니다. 이것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고 1차 때는 5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차에 발견이 되면 7만 원, 3차는 10만 원. 강아지 분변은 절대로 거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현대에 와서는 사료를 먹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는 건식 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기로 내렸을 때도 분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거름으로 묻는다고 해도 썩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 폐기물이나 또는 지금 살고 계시는 지자체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쪽에 확인을 하셔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산책 나가실 때 저희는 이걸 똥추라고 부르는데요. 이 똥추를 꼭 지참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비닐이 요새는 또 환경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녹는 옥수수 분말로 만든 비닐들도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 분변은 우리 견주님이 꼭 치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목줄. 제가 목줄 아주 얇은 목줄을 가져왔는데요. 댁에서 쓰시는 거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목줄이든 가슴줄이든 줄은 꼭 매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시골 쪽 내려가 보면 그냥 풀려져 있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도 많을 수가 있고 또는 강아지가 다치는 사고가 아닌 상해를 입히는 사고들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우리 집을 지키려고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걸 쫓아가서 물을 수도 있고 혹은 겁이 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공격적인 성향들이 현대에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목줄 과태료가 조금 더 높은데요.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이라고 하네요. 목줄은 내 반려견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물론 민폐를 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우리 강아지가 내 옆에 아주 잘 따라다닌다고 해도 목줄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목줄도 착용을 해주셔야 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과태료나 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조금 놀라운 발전은 저희 이제 강아지들도 주민등록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미미하지만 강아지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강아지랑 고양이만 해당이 되고 있고 다른 반려동물들은 인식표를 한다거나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지를 않는데 일단은 보편적으로 키우시는 동물이 강아지와 고양이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계속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말씀드릴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외장칩과 그리고 내장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장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몸속에 삽입을 해서
겉으로 잃어버리거나 쉽게 제거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칩이고요. 쌀알 정도의 크기. 그래서 주사로 그냥 바로 목 뒤에 삽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내장칩을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 외장칩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쉽게 생각하시면 인식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도 팔찌나 목걸이에 미아 방지 목걸이 같은 거 해주듯이 강아지들도 그런 걸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장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아마 해주시는 그게 조금 달라서 보통 4만 원 정도, 평균 4만 원 정도 하고, 외장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값은 평균 값이고요. 강아지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물론 취지는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말자, 유기견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자, 유기견 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수월한 제도를 방안을 한 건데, 우리 강아지가 마이크로칩만 있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80%, 90%라고 보시면 돼요. 왜 100%가 안 되냐? 칩이 있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견주님들도 많고, 정말 그거는 유실이 아니라 유기를 하신 거겠죠. 그럴 경우에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일단은 내가 실수로 잃어버린 우리 강아지를 쉽게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방법에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외장형은 꼭 해주셔야 하고, 이것도 지금은 안 하시면 벌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미등록 시에는 벌금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 살던 주소지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 때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이것도 벌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게 제도들이 지금 어떻게 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굴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동물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나라에서 동물을 대하는 방법들을 볼 때 그 나라에 얼만큼 발전이 되었는지, 이곳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게 이제 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제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야 이런 것들도 더욱더 발전이 되고 성숙한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제는 지금은 아마 미등록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한동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등록된 동물들을 동물 등록을 할 시에는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다시 한번 지자체 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동물복지나 동물 관련 법, 그리고 이게 어떤 법이든 지자체나 우리 지역마다 조금씩 조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서울시는 이렇고 어느 구는 이렇고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혹은 전화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벌금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법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도 만나고 반려견, 같이 키우는 반려인들도 만나고 그냥 사회적으로 밖에서 소통하실 수 있을 때의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들이랑 산책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냥 줄 묶어서. 사실 요새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산책하기 나쁜 날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견주님들도 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줄 그리고 배변 봉투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과태료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변도 세척액이 꼭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세척액까지는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반려견 관련해서 출장으로 독일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조그마한 스프레이, 생수통 같은 걸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바로 물을 뿌려서 그 부분을 세척을 해주시고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의 소변까지는 그렇게 세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못했거든요. 확실히 반려문화에 조금 더 선진국인 독일이나 홍콩도 그렇다고 들었고 여러 나라에서는 그렇게 세척액까지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실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챙기실 건 목줄, 배변 봉투, 세척액 정도가 되겠고 가장 조금 어려워하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아지가 실내에서만 생활하던 강아지라든지 혹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두려움에 대한 방어적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네요 하고 만져봐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진 않아요. 작으니까 그냥 만지려고 하시고 혹은 아주 빠르게 다가오셔서 예뻐해 주려고 하세요. 강아지들이 가장 물림사고가 많이 나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내가 퇴로가 없거나 마지막 수단인 이빨이라는 방어 개체를 사용할 때 가장 물림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강아지가 너무 예쁘거나 강아지를 한번 만져보고 싶으시다면 꼭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호자 입장이 되어서 우리 강아지가 조금 겁이 많다거나 혹은 그날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낯선 환경에 와서 아니면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놀래면서 평소와 같지 않게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그 부분도 우리 견주님이 확인을 하셔서 원래는 뭐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조금 만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은 저희 강아지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서 사람을 무서워해요 라고 거절하시는 용기도 필요해요. 우리 강아지 예뻐하면 너무나 좋죠. 나도 뿌듯하고 우리 강아지를 더 자랑하고 싶고 그 마음은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100% 공감해요. 하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 주셔야 하는 건 보호자님의 몫이세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 혹은 다른 강아지를 물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강아지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우리 보호자님, 말 그대로 보호자, 강아지를 반려견을 보호하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사실은 챙겨주셔야 해요. 강아지들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어떤 상태인지 늘 확인을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거절이 필요할 땐 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뻐해 주실 수 있게 같이 즐겨주셔도 되고 사실 이거는 사람과 강아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보호자님들은 강아지랑 강아지는 다 친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자, 상대방 강아지는 사회성이 아주 좋아서 우리 강아지랑 즐겁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를 만나본 경험도 적고 강아지를 무서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친구가 만나서 목줄을 맨 상태에서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고 인사를 시작해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이 강아지가 너무 무서워서 물었어요. 자, 우리는 우리 강아지가 절대 나쁜 강아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공격적인 강아지도 아니고 아주 착하고 천사 같은 강아지인 걸 알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리 강아지랑 강아지를 인사시키실 때도 얘네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사람이랑 조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곧 30이 되는데 제 또래와 비슷한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안녕, 나 너랑 또래야, 우리 친구하자, 반가워 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상대방 분은 뭐지? 이상한 사람인가? 저를 오해하실 거예요. 걔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자주 보는 내가 편애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늘 만나는 친구 혹은 시간을 좀 보냈거나 안전하다고 파악이 된 친구들한테는 다가가서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오래된 친구한테 인사하듯이 인사해줄 수 있지만 낯선 강아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친구야, 친구 인사해 라는 건 이건 굉장히 사람의 이기적인 시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아지와 강아지가 인사할 때도 패티켓이 필요하고 사람과 강아지가 인사할 때도 패티켓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강아지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산책을 가시다가 정말 예쁜 강아지가 있어서 이 강아지와 인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단 보호자분께 동의를 먼저 구하시고 강아지가 너무 예쁘네요. 강아지랑 조금 같이 있어도 될까요?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먼저 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강아지에게 직접적으로 인사를 건네실 때는 주먹을 보이신 상태에서 머리 위쪽으로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턱 쪽이나 강아지 코 앞쪽으로 자세를 낮추시고 손을 뻗어서 냄새를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강아지와 우리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이 강아지와 내가 정면을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강아지는 나를 보고 있대. 나는 강아지를 보고 있지 않아야 해요. 옆으로 돌던가 살짝 뒤쪽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강아지들은 눈과 눈을 마주치면 공격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선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공격할 의사가 없어 라는 걸 몸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개들은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후각으로 많은 정보들을 입수를 해요. 예를 들면 저 강아지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혹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귓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후각으로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를 말로써가 아닌 냄새로써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강아지가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고 조금 친근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또 머리 위로 절대 손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턱 밑쪽이나 가슴 옆쪽, 옆구리 쪽을 살살 쓰다듬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건 내가 높은 위치에서 위쪽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개들은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쪽으로 큰 물체가 지나간다거나 사람, 오토바이 이런 게 자기 가까이에 오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내가 주춤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보호자님 뒤로 숨거나 이런 소극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 이 부분을 넘어서 내가 너무 두려우면 공격하거나 이빨을 쓴다거나 짖거나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이 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는 고등 생물인 사람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사람이
걔를 조금 이해를 해서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건 강아지랑 인사를 할 때예요. 사실 개와 개가 싸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간이 줄을 매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줄을 매어진 상태에서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싸우는 상황이 많아요. 자, 이유는 이 1.2m 혹은 뭐 2m 정도 되는 이 목줄의 길이를 개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더 나아가거나 뒤쪽으로 간다거나 더 멀리 갈 수 없다는 걸 개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섞여서 처음에 냄새를 맡다가 이 상황이 조금 불안해지면 퇴로가 없다는 걸 알고 여기서 내가 등을 보이면 바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빨을 쓴다거나 혹은 그 상대방 강아지 위에 올라타서 이 행동을 누르는,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럼 상대방 강아지가 조금 그런 걸 받아줄 수 있거나 매너 교육이 아주 잘 된 성견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 같이 조금 예민하거나 혹은 사회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친구들은 바로 싸움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끼리 인사를 시키실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냄새를 맡게 해주시고 바로 인사시키시는 게 좋아요. 친구야 안녕 하고 우리 이제 가자. 보통 1초에서 3초 내지 냄새를 맡고 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건 사회성이 좋은, 우리 아이는 개도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도 너무 좋아해요. 공격성이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강아지들만 그렇게 인사를 시켜주시는 거고,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싫어한다, 사람을 무서워한다 라고 하면 인사를 절대 시키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상대방 견주분이 강아지 인사시켜도 돼요 하고 강아지랑 같이 다가올 때에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강아지를 조금 무서워해서요 라고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머지 산책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줄이 있어야 이런 행동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강아지들은 친구가 아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강아지가 보내는 시그널들을 많이 캐치를 해주셔야 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나머지 수업에서 강아지들이 보이는 몸짓 언어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 강아지의 행동을 조금 관찰하시면서 인사를 시켜도 될지 혹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배변을 치우거나 뭐 목줄을 하시거나 그리고 뭐 동물 등록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사고 필기를 하기 위해서 연필을 사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어떤 부분을 먼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른 일반인과 또 혹은 다른 강아지들을 키우는 반려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지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